이 30대 남성은 올해 1월 여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하려다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렵게 예약을 한 건 1년여 뒤인 내년 2월. 비수기라 비교적 저렴하다며 예식장이 제시한 비용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기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혼인 건수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9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22만 2천여 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 예식장 수는 전국 773곳에서 714곳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싼 결혼 비용에 예식장 예약에도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공공 예식장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5곳의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65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강과 남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예식장, 교통이 편리한 복합 웨딩홀 등 고급 예식장을 늘려 예비 부부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예식장 결혼 비용이 민간 예식장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예식장 시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아 혼인 건수가 2023년 29건에서 올해 21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 지원은 물론이고 결혼 장려금에 해당하는 비품비 1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 제공과 합리적인 비용, 매끄러운 진행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또한 97%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또 예비 부부들에게 이른바 스드메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육아 비용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입사한 지 사흘 만에 퇴사를 종용당한 직장인의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라고요. 네, 한 화장품 회사의 사무직으로 입사한 이 A씨가 입사 사흘째 결혼 예정 사실을 밝히고 경조사와 관련한 사내 규정을 문의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내규를 따를 의사가 있었으며 주말에 결혼식을 치르고 따로 휴가 없이 정상 출근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A씨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A씨는 경조사 지원이나 휴가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규정만 확인했을 뿐인데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결혼한 뒤 임신, 출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와 퇴사를 종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결혼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결혼식 축의금 얼마 정도 하시나요, 요즘? 보통 밥 먹으면 10만 원 정도 하고 친하면 좀 더 내는 편이죠. 꽤 넉넉하게 하시네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 5만 원을 기본값으로 생각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요즘 시세를 생각하면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결혼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이 5만 8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만 8천 원은 그나마 중간값이고요. 이 가장 높은 곳 서울 강남을 봤더니 8만 3천 원 했고요. 이 강남 외 서울은 7만 2천 원, 경기도는 6만 2천 원으로 그 다음으로 비쌌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경상도였는데 4만 2천 원으로 강남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라고 생각한 축의금을 내도 이 민폐를 안 끼치는 지역을 봤더니 이 대전과 전라도, 경상도, 부산, 제주 정도 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식대는 수도권이 비쌌지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는 지방이 더 비쌌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292만 원이었는데요. 광주가 346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라도가 343만 원, 부산이 334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달 2,074만 원이었는데 서울, 강남은 3천만 원에 육박해서 가장 비쌌고 부산이 77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네, 평균이 2천만 원,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 오르는 집값이며 아이들 교육비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청년들이 더더욱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10명 중 3명은 미혼인데요. 1,27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6만 1,000명 더 올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포함한 20대 이하는 96%로 거의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이 30대 53%, 40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1인 가구도 800만 가구를 돌파해서요, 804만 가구가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세 집 중 한 곳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 40%에 육박했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으로 31.6%였습니다. 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7.8%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60대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기록 쓴 게 있는데요. 고령 인구도 1,000만 명이 처음 넘겨서요. 지난해 1,0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5%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중위 연령 얘기는 또 뭔가요? 네, 중위 연령이라는 거는 이 전체 인구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중위 연령이 46.2세여서 전년에 비해서 0.6세 높아졌는데요. 이게 2031년에는 50.3세로 높아지고요. 2056년에는 60.2세로 높아집니다. 중위 연령 46세가 넘었다는 건 45세인 사람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별로 보면요, 여자의 중위 연령이 47.8세로 이 남자 44.8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중위 연령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975년 중위 연령은 20세도 안 됐습니다. 19.6세에 불과했는데요. 이후 20대로 올라서더니 1997년 30세를 돌파했고요. 2014년에 처음으로 40.3세로 40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중위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건 바로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저출산, 고령화, 기대 수명의 증가가 함께 작용하면서 아이들과 청년이 줄면서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위 연령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시도별로 이 전남과 경북, 강원은 지난해 중위 연령 50세를 넘겼고요. 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도 지난해 이 중위 연령이 40.2세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세를 넘겼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다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잘 들었습니다.